굉장히 오랜만에 진행하는 기하학적인 통계이고 그 몇 번째죠? 잠깐만 좀 보겠습니다. 2주밖에 안 됐네. 2주밖에 안 됐구나. 13번째고요. 오늘은 렉처를 하려는 게 아니라 대화를 좀 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무엇을 위해서 뭘 어떻게 각자한테 유익이 되고자 하는지에 대한 어떤 취지를 좀 말씀드리고자 해요. 그 정보기하라는 어떤 분야는 오래되기는 굉장히 오래됐어요. 어떤 이제 피셔 선생님부터 시작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현대 통계학이랑 기본적으로 맥락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어떤 뭐라고 해야 되죠? 그냥 피상적인 얘기 말고 좀 실질적인 얘기를 좀 해보자고요. 제가 가장 욕망하는 거는 뭐냐면요. 이 통계학이랑 수학이랑 좀 연결하는 거예요. 제가 실질적으로 욕망하는 어떤 이 정보기하에 관심을 갖는 이제 맥락은 좀 더 구체적으로는 어떤 거를 원하냐면 만약에 한 개인 입장에서 본인의 커리어 디벨롭을 생각할 때 특히나 학부생들 입장에서 어떤 거 머리 많이 굴립니까? 내가 나중에 공부해서 먹고 살 수 있을까를 머리를 굴려보니 수학을 했다가는 답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통계학은 좀 그래도 할 만할 것 같다라는 말도 안 되는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사실 어느 거든 장난이 아니죠.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건 이거대로 어렵고 저건 저거대로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굉장히 어떤 말도 안 되는 선입견으로 이제 보통 그래도 수학보다는 통계하기 쉬울 거라는 말도 안 되는 오해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브릿지를 놓고 싶었어요. 기본적으로 이 정보기하에 관심을 갖는 맥락. 그러면 개인의 입장에서는 뭘 할 수가 있게 되냐면 통계학을 연구하는 입장이 되더라도 수학으로 건너와서 연구를 하는 게 가능하고 또 역으로 수학을 연구하는 입장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제 통계학적으로 건너가는 데 있어가지고 그 커리어의 어떤 변화가 0에서 100으로 바뀌는 거가 아니라 연속적으로 바뀌는 게 가능한 분야가 뭘까를 염두에 뒀을 때 정보기하가 참 매력적인 분야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갖고서 이 채널에도 지금 이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들어오신 분들도 기본적으로 어떤 좀 저속한 단어를 써가지고 짱돌을 좀 굴리시기를 제가 좀 바라는 거냐면 이게 어떤 정보기하를 스터디를 할 때 이게 단순히 어떤 내용이 있구나 이것 이면에 내가 이걸 가지고 어떤 재미를 좀 내 입장에서 볼 수 있을까를 굉장히 상상을 많이 하시면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해석 여하에 따라 가지고 객관적인 장점이 단점이 될 수도 있고 객관적인 단점이 장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정보기하가 수학 사이드에서 갖고 있는 가장 큰 단점은 어떤 거냐면 보통 수학이 발전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떤 식으로 발전하냐면 그 어떤 필지 메달을 받은 거에 준하는 대가가 있어요. 그러면 그 대가가 뭔가 굉장한 나는 이해를 못하지만 뭔가 대단한 업적을 만들었다고 하죠. 그러면 그 대가가 만들어 놓은 어떤 소위 컨젝처가 있어요. 그러면 보통 그 컨젝처를 이제 푸는 쪽으로 해서 그 대가의 어떤 제자들이 어떤 커뮤니티를 형성하면서 어떤 이제 그 방향성의 발전을 해나가는 쪽인데 정보기하는 어떤 이 태생 자체가 굉장히 어플라이드 사이드에서 태생을 했다 보니까 예전에 비해서는 지금 굉장히 그 부각이 받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소위 말해서 순수 수학 쪽에 어떤 굉장히 보수적인 메인스트림에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어떤 소위 말해서 이류다 이런 표현은 아니지만 어떤 소위 필지 메달리스트에 준하는 수학자가 이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는 현재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지브릭 스태티스틱스나 뭐 굉장히 어떤 중요한 분야들에 있어가지고도 실질적으로 걸쳐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각광을 받고 있지만 아직 좀 빵 터지지는 않은 좀 그런 어떤 단점이 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정보기하 쪽으로 연구자가 될 생각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거 왜 함? 이렇게 했을 때 조금 설명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을 수는 있다. 요 정도로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굉장히 커다란 단점이 있는데 그리고 사실 요 시간에 들어오신 분들이 많은 분들이 그것 때문에 사실 실망하고 안 들어오실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사실 이 시간에 미친 짓을 하고 있죠. 어떤 정보기하라고 해서 뭔가 통계학이랑 관련이 있고 수학에 관련이 있다고 제가 실제로 여기서 뭐 하고 있냐면 미분기하 언어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대수기하 필요하다는 쌉소리를 짓거리고 있죠. 근데 보통 이 미분기하랑 대수기하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학부 수학이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심지어 거기서 어떻게 요구하고 있냐면 정보기 하려면 다 알아야 돼요라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성비가 하나도 안 맞아요. 내가 만약에 조금 뭔가를 배워가지고 거기서 뭔가 계속 좀 파고 들어가는 쪽에서 얘기를 한다고 하면 지금 적어도 이 어떤 유튜브 채널을 토대로 얘기하고 있는 정보기하 사이드의 얘기들은 너무나 방대한 것들을 사실은 요구하고 있는 점에서 가성비를 염두에 놓고 사시는 분들은 어떤 흥미가 떨어질 수 있는 점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사실 이제 이 모든 걸 다 알아야지 뭔가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그 중에서 뭔가 하나를 파고 들어가지고 전문가가 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게 굉장히 많은 거에 인터랙션 오버랩이 존재한다는 거를 보실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미분기하 사이드는 조금 그래도 친숙하게 할 수 있더라도 대수기하 쪽은 잘 모르겠어 하면 괜찮죠. 나중에 내가 어떤 그 언어들을
체계적으로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사이드에서 비교해가면서 스터디를 할 수가 있는 거고 뭐 대수기하 쪽에 익숙한 사람도 마찬가지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어떤 통계학이나 이런 거로 건너갈 수가 이제 있는 거니까 굉장히 장기간으로 생각을 하신다고 한다면 그 내가 현재 익숙한 도구들을 토대로 내 어떤 커리어에 도움이 되는 프로젝트들을 실제로 해나가는 가운데 내 논문들을 써나가는 가운데 그러면서 이제 어떤 샤부작샤부작 배워가는 방식으로 해나갈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면에서는 사실 굉장히 보편성을 들고 있는 이야기이긴 해요. 오늘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싶은데 어떤 본인의 어떤 생각이나 코멘트가 있으시면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지금 요것들을 배우는 거에서는 단순히 어떤 랭귀지 자체를 익숙하게 하는 거가 단순히 포인트는 아니고 각자의 어떤 상상들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좀 더 상상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요구를 하면 이래요. 그 정보기하는 많은 사람이 공부하는 분야는 아니에요. 통계학이든 수학이든 현재는요. 그런데 그 어떤 상상을 얘기할 때 저는 좀 구체적으로 뭐라고 주문하고 싶냐면 10년 후에 나 자신이랑 대화를 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나중에 뭐 유학을 가서 박사과정에 진학해서 뭐 이제 공부를 열심히 어떤 연구를 잘해가지고 다 좋잖아요. 다 좋은데 거기서 내가 10년 후에 나 자신을 생각을 할 때 제가 지금 정보기하라는 걸 토대로 지금 만들어내고자 하는 거는 그 분야와 분야 간의 일종의 의미 있는 브릿지거든요. 어떤 그냥 피상적인 그런 게가 아니라 통계학이면 통계학, 수학이면 수학 양쪽에서 다 신경 쓰는 방향의 디벨롭먼트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개인이 그거를 실제로 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포지셔닝을 하도록 하는 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약간 이렇게 얘기가 될 거예요. 한 여기 계신 분들 상당수가 나중에 한 7년에서 10년 후에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이름 있는 대학의 교수가 됐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런데 그 보통 이제 연구자로서 멘붕을 느끼는 것 중에 어떤 거가 기본적으로 있냐면 내가 하는 거를 지구상에 이해하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어떤 콜로퀴움 톡이나 그런 것들 아마 들어보셨으면 한 처음 5분은 알아듣겠거든요. 근데 1시간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5분 이후부터 외계어예요, 완전히. 근데 외계어인데 이게 외계어인 것 자체가 스트레스인 거가 아니라 사실 이게 내가 관심 갖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전혀 모르니까. 그러니까 굳이 그 내가 저 논문을 찾아가면서 읽을 어떤 단기가 떨어지는 게 사실은 좀 실질적인 스트레스 중에 하나인데 이 어떤 지금 이제 저희가 이 작업하는 거는 굉장히 많은 거랑 연결되어 있는 거는 굉장히 명확하죠. 아마 그것들은 이제 충분히 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것들을 매개체로 갖고 있는 입장에서 내가 다른 분야의 브릿지를 놓을 수 있는 입장으로서 연구자가 되는 거의 그 가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생존에 대한 것도 있지만 저는 어떤 클레임을 하냐면 이게 커뮤니티 입장에서 굉장히 이런 연구자들이 소중하고 중요하다고 주장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주장하고 싶어 하는 건 그냥 그 개인의 입장에서 연구자로서 생존하는 데에서도 크게 도움이 되겠지만 왜냐하면 그쪽으로 이제 논문들을 쓰면서 실제로 개인한테 득이 될 거니까.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 어떤 연구를 하는 사람은 예를 들어 통계학 사이드에서 사람들도 커뮤니티로 신경을 쓸 거고 수학 사이드도 신경을 쓸 거고 이런 쪽을 생각해 본다면 굉장히 얼마나 그 사람이 어떤 만들어내는 어떤 그 이제 영향력이 장난이 아닐지를 생각해보면 이걸 좀 상대적으로 전혀 그런 거 없이 통계학 어떤 이제 연구자다, 수학 연구자다 이것과 이 브릿지를 갖고 있는 가운데 그것과는 다르잖아요. 그리고 그 내가 모든 걸 다 전문적으로 할 필요는 없지만 그 이 어떤 분야에서 내가 특정 어떤 전문성을 갖고 있는 전문가랑 일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그런 시너지들까지 생각하면 저는 이 방향은 적어도 어떤 이제 그 수학이 응용되어지는 방향으로 굉장히 한 개인이 의미 있는 어떤 이제 성장을 할 수 있는 걸로서 발을 걸쳐 놓을 수 있는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주의해서 주장하고 싶은 것은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통계학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정보기하를 해야 돼요. 이것도 아니고요. 수학을 하기 위해서는 정보기하 이것도 아니에요. 둘 다 아니에요. 좀 더 정확하게 뭐냐면 근데 내가 만약에 굉장히 길게 보고서 연구자의 어떤 삶을 살아가고자 한다면 굉장히 다양한 커뮤니티와 어떤 인터랙션이 발생할 수 있는 쪽으로 분야를 걸쳐놓고 있는 게 내 개인에게 있어가지고 얼마나 큰 즐거움과 보람을 줄 수 있겠냐 이거예요. 물론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전혀. 그러니까 이건 어떤 필요 조건으로서 주장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근데 저는 개인한테는 필요 조건이 아니지 저는 이건 커뮤니티 입장에서는 사실 필요 조건으로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너무나 그좀 그런 면들이 있죠. 그리고 일단은 제가 이제 그런 당위에 대해서 일단 되게 나이브하게 일단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레코드를 나중에 혹시 보시는 어떤 학부생들이나 이런 분들 입장에서 혹시나 오해를 하시지 않게 그러니까 어떤 이 정보기하를 공부할 때 무슨 미분기하, 대수기하 랭귀지를 요구하는 건 어떤 이것들을 다 알고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런 정서가 결코 아니고요. 오히려 어떤 정서를 갖고 있는 거냐면 나한테 어떤 특정 언어가 조금 더 익숙해졌으면 그걸 가지고 뭘 해봐야 되냐면 내 특정 어떤 이제 문제에 파고들어서 프로젝트를 실제로 해보는 가운데 거기서 실질적으로 연구하는 사이드에서도 배워나가면서 어떤 깊어져 가면서 넓히는 그런 쪽으로 저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
이 어떤 정보기하 세미나에서 오늘은 이 데피니션이 있고 정리가 있고 계산이 있어요. 이거를 단순히 나열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어떤 알려져 있는 사전들을 그냥 나열하고 어떤 페이퍼들을 단순히 리뷰하는 게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떤 그 방식에 따라 가지고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부분들을 사실은 어떤 이제 컨트리뷰션을 하고 있다고도 사실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어떤 개인이 길러진 입장에서 그렇고 사실 커뮤니티 입장에서는 전 필요한 작업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제가 지금 이거를 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괜찮죠? 그래서 제가 이 어떤 스터디를 하는 과정에서 계속 요구하고 있는 것은 이거는 기본적으로 연구자로 가는 사람들을 염두에 놓고 만들고 있는 거예요. 동의하시나요? 그러니까 스터디의 어떤 코스work 성격이 아니고 코스work으로서 필요 조건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되냐면 어떤 시점부터 각자의 프로젝트가 있어야 돼요. 이 프로젝트는 어떤 성격이어야 되냐면 각자 입장에서 이걸로 재미를 보겠다의 아웃풋이 선명해야 돼요. 좀 더 구체적으로는 내가 이거를 풀면 적어도 내가 논문으로 쓸 수가 있겠다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논문으로 나온다는 건 여러 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이게 솔직히 말해서 그냥 유튜브 활동에 지나지 않는 거다 보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 만약에 하다가 아니면 그냥 쪽내면 장땡이잖아요. 이제 정말 이제 어떤 적나라하게 표현한다. 근데 만약에 이게 잘 된다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이 실패 경험이나 이런 것들도 내가 그냥 단순히 안 됐구나 하고 뭐 그냥 무번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거기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내가 실제로 석사와 박사를 한다고 한다면 여기서 내가 할 수 있으면 거기서부터 내가 계속 해나가면 되는 거죠. 내 방식으로. 그래서 오히려 내 프로젝트를 잘 정의해서 거기서 재미를 충분히 본인 입장에서 보셔 실제로 논문도 쓰시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본인의 커리어를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제가 유튜브 하는 입장에서 어떤 생각하냐면 이 어떤 방식으로 나중에 사람들 입장에서 한 1, 2년 정도 커리어 디벨롭을 할 수 있게 하는 걸로서는 이 유튜브 할 때는 분명히 의미가 크다. 왜냐하면 이 개개인 입장에서 뭐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을 벌어야 되니까 회사를 다니다가 내가 좀 더 다른 커리어 체인지를 위해서 뭐 예를 들어 유학도 가보고 싶고 석사 박사학위도 하고 싶다고 할 때 이게 굉장히 큰 어떤 리스크 테이킹이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경우에는 이게 그 박사 과정에 진학하는 예를 들어서 뭐 토플 점수, 뭐 GRE 점수 이런 것들만 신경 쓰지 막상 들어가서 어떤지는 상대적으로 고민을 덜 한단 말이에요. 일단은 어떻게든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뭐라도 해결될까. 근데 대부분 어떤 것들을 보편적으로 제가 봤을 때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분야 막론하고 느끼냐면 일단은 좋은 데를 들어가요. 본인이 정의한 방식의 좋은 학교를 들어가요. 들어가고 나면 보통 그리고 이런 공부하는 사람들이 다 이제 입 다물고 해서 그렇죠. 다 되게 똑똑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표현하면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잘난 사람들일 수 있다고요. 그런데 막상 이제 공부를 시작하면 나 혼자 발가벗겨서 멍청한 느낌들을 계속 받게 돼요. 연구자로 살아간다는 게. 그래서 오히려 그런 훈련들은 전혀 안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소위 예를 들어서 내가 유학이나 어떤 뭔가 이제 진학을 할 때 그런 점수들을 만드는 그런 거에 가지고는 귀신같이 잘하는 사람들이 막상 거기서 필요한 과정들을 어떤 3년에서 5년 혹은 그 이상의 커리어를 시작한다고 하면 전혀 그러니까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실패를 해본 적도 없고 뭔가를 내 힘으로 해본다라는 게 뭔지 경험을 해본 적이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가기만 하면 될 거라는 이게 마찬가지 다 아실 거라 생각하지만 산 넘어 산의 어떤 그런 패스죠. 일단 수능만 잘 보면 그 다음에 어떤 어디만 가면 근데 그런 거 없다는 거 저희 알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사실 공부라는 커리어를 정하는 건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맞잖아요. 그리고 이게 내가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지에 따라 가지고 어떤 박사과정 3년에서 5년 혹은 그 이상 혹은 그 이후의 커리어를 생각할 때 이 어떤 경쟁력에서 차이가 나는 건 너무나 불보듯 뻔한 거라.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적어도 준비할 수 있는 매개체로서 이 시간을 쓴다는 건 분명히 사실 굉장히 큰 개개인 입장에서 득이죠. 왜냐하면 내 입장에서 어쨌거나 일주일에 하루 정도 시간을 쓰는 거고. 근데 안 되더라도 나는 거기 속에서 내 피드백이 존재하고. 근데 된다고 하면 굉장히 대박이 날 수가 있고. 그렇잖아요. 내 커리어 포트폴리오를 실제로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잃을 게 없어요. 뭐 한 달에 한 커피값 하나 잃는 거, 뭐 그게 뭐 잃는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 약간 그런 개념의 생각을 일단은 해서 머리를 좀 충분히 굴리신 다음에 프로젝트들을 정의하시면 좋겠다는 거고 일단 가장 1차적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정보기하에 대한 굉장히 어떤 나이브한 피상적인 얘기로부터 출발하는 건데요. 혹시 여기까지 한 얘기 중에서 하실 얘기들이 있으시면 듣고 아니면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제가 좀 더 설득하는 사이드에서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거는 굉장히 나이브한 얘기죠. 정보기하에 대한 어떤 코어에 대해서는 얘기한 게 없이 그냥 이제 어떤 그냥 대학원으로 가는 거에 관련된 어떤 얘기랑 상관이 있어요. 얘기하실 거 있으면 제가 얘기하고 있는 중에 끊고도 말씀하셔도 괜찮은데 그 정보기하에 대한 얘기를 그럼 조금 더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한마디 더 합니다. 기하학적인 통계를 만들 때 제 목적은 수학과 통계학을 의미 있게 연결하되 지식으로만 연결하는 게 아니라 이 어떤 참석하시는 분들과 또 레코드를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실질적인 커리어 디벨롭을 1, 2년 안에 하는 거를 구체적으로 가능하게끔 그러면 이게 가능하게 하려면 뭐가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실제로 아웃풋이 나오면 장땡이에요. 한 1, 2년 있다가
그리고 실제로 아웃풋이 나왔냐?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채널에서 제가 작년에 김장 선생님이랑 정보기랑 통계 세미나를 했어요. 그때 그 어떤 서울대 선생님들과 그리고 김장 선생님 쪽에 어떤 랩실 사람들 다 들어와서 실제로 논문 쓰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저랑 같이 해서 논문 쓴 사람들 채널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저는 그 과정에서 제가 크레딧을 취하지 않았어요. 제 이름 들어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논문에서. 그러니까 실제로 반년 동안 세미나를 했고 논문이 나왔는데 저는 거기에 그러니까 저는 그런 크레딧을 취하는 건 관심이 없어요 전혀. 왜냐하면 저는 이 직거를 계속 하고 싶으니까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 실제로 여기서 그 프로젝트를 정리하고 하셔가지고 재미를 보시라는 겁니다. 본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그 거기서 재미를 보도록 도움을 드릴 목적으로 세미나를 운영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재미를 봐서 어떤 그 사람의 개인의 이름이 들어간 논문이 나오면 그럼 저는 내년이나 내후년에 이걸 진행할 때 그 레퍼런스를 토대로 해서 얘기를 하겠다는 거죠. 봐라 이렇게 된 경우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겠다는 거죠. 말이 성립이 되나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되는 게 필요해요. 이게 다 남는 장사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요. 괜찮죠? 그리고 그 정보기학 코어에 대해 얘기를 한마디만 더 합니다. 저는 어떤 생각하냐면 저 아까 이제 제가 10년 후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제 10년 후에 대한 상상을 해요. 그러면 저는 그럴 것 같아요. 그냥 어지간한 그냥 어딘가 적당히 가가지고 그냥 테니어 교수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제 10년 후에 어떤 모습을 생각을 하면. 근데 거기서 어떤 생각하냐면 10년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상상력의 문제잖아요. 상상을 할 때는 이 상상의 근거가 어느 정도 타당해야 되고 그러려면 사회 구조를 봐야 돼요. 그런데 저는 대한민국 사회 구조를 생각하면 어떤 그림을 딱 생각하냐면 저는 역삼각형, 역피라미드를 생각해요. 인구 구조. 지금 어떤 기본적으로 이거는 더 이상 변수의 문제가 아니라 상수의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부터 폐교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 당연히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이거 다 당장의 컨시퀀스들이에요. 너무 다들 그냥 뭐 어쩔 거야 이러고 있지만 사실 그래야 되는 상황이 아니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인구 구조가 대한민국이 이렇게 돼 있는 건 이미 결정되어 있는 문제예요. 다 동의하시죠? 그러면 이게 어떤 문제가 될 거냐면요. 그 좀 더 적나라하게 이래요. 그러면 나중에는 한국 사회의 중위 연령이 50대도 아닐 거예요. 50대 후반일 50대 후반이나 심지어 60대일 수도 60대만 되더라도 신참일 수가 있는 말도 안 되는 사회 구조가 될 수가 있고요. 그러면 내가 어떤 그 개인으로 인정을 어떤 젊은 사람으로서 받으려면 내가 어떤 분야의 전문가이지 않고서는 사실은 그 개인이 인정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회 구조이기도 하거니와 기본적으로 어떤 사회적인 니즈가 커질 거냐면 그 60대 이상의 재취업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커질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이 한국의 괜찮은 학교의 교수가 된다고 해봐요. 그러면 그때 내가 가르쳐야 되는 사람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평생교육원의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그 사람들이 돈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으로는 한 20대, 30대의 어떤 30대만 해도 조금 에바죠. 대학원생 30대라고 하면 뭐지? 약간 그런 정서는 여전히 있잖아요. 근데 그때만 한 10년 후만 지나더라도 30대도 에바일 수 있어요. 오히려 한 40대만 해도 어린 나이, 대학원생으로서. 그러면 그 시점이 된다고 하면 저는 이제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냐면 지금 제가 이 채널에서 지금 정확하게 이 작업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건 뭐겠어요? 내가 지금 당장 한 2, 30년 일을 해서 퇴직을 했어요. 퇴직을 하고 당장 재취업을 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게 고급 직업이 없어. 한 이제 뭘 100을 버는 게 없다고 하면 그러면 기본적으로 뭘 원하겠냐면 내 경쟁력을 원할 거잖아요. 그러면 가장 쉬운 방법이 어떤 커리어 체인지에서 가장 쉬운 방법이 학위예요. 석사랑 박사학위가 이게 제일 쉬워요. 그러면 내 개인의 입장에서 어떤 내가 교수로서 살겠다는 건 뭐가 사실 그 이면에 있는 거냐면 내 어떤 어떤 이제 그 연구 커리어를 토대로 해가지고 내가 만약 석사랑 박사학위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은 살아남을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전 제 개인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살아남을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 있어요? 그러면 내가 1년 동안 커미먼트가 있으면 내가 1년 동안 정말로 열심히 하면 석사학위 받을 수 있냐? 내가 한 3년에서 5년 내 지금 현재 배경에서 하면 내가 그걸 할 수가 있냐 해서 거기서 일단 대답이 예스여야 되고 더 나아가서 이 어떤 분야를 하면 어느 분야로도 건너갈 수 있는 분야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사람과 만약에 내가 어떤 분야를 했는데 그게 만약에 지금 얼마나 휙휙 바뀌어요 지금 시대가 지금 예를 들어 AI 쪽은 반년만 지나도 골동무 취급을 받아요 논문들이 그런 쪽에서 이 넓은 분야에 어떤 접목하고서 학위를 실제로 줄 수 있는 연구자가 되는 것과 그 가치에 대해서 한번 헤아려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보기하라는 거를 일부러 하드코어 수학이랑 하드코어 통계를 다 끌어들일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제가 전문가라서 끌어들이겠다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떻게만 말이 되냐면 5년, 10년 이 짓거리를 할 생각이면 말이 돼요. 그래서 저도 이걸 어떻게 하고 있냐면 제 논문을 쓰면서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정보기하로 올해 논문 쓴 걸 가끔 이제 단톡방에 공유를 해드리는 이유가 제가 정보기하 전문가인 거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저도 이 방향으로 똑같이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이 좀 수긍이 갔나요? 일단 그 얘기를 먼저 머리 굴리는 얘기를 좀 먼저 한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가 이제 실질적으로 이 어떤 수학 학계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좀 뚱해요. 내가 정보기하에 관심 갖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왜냐하면 당장 이제 내가 살아남는 거에서는 소위 말해서 무슨 뭐 소위 뭐 애널스 오브 매스나 이런 저널들에다가 어떻게 실을지 이런 것들이 커리어를 결정한다고 생각을 하지. 이런 거가 문제라고 생각. 근데 저는 약간 생각. 그러니까 물론 그 그렇게 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도 맞고 그게 어떤 스탠다드한 것도 맞는데 커뮤니티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이게 어떤 의미 있는 브릿지를 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가 저는 그게 더 커뮤니티에서 더 큰 컨트리뷰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한 개인이 한 몇백 년 된 난제를 풀어서 애널스 오브 매스에 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업적인 게 맞지만 근데 수학적인 어떤 업적과 컨트리뷰션이라고 하는 건 커뮤니티에 대한 컨트리뷰션이잖아요. 내가 이제 내가 학계에다 어떤 공헌을 할 것이냐. 근데 전 그 공헌이 저는 제가 죽은 다음에 사람들한테 어떻게 평가받을지는 저는 관심 없어요. 저는 제 개인의 어떤 철학적인 생각. 저는 제가 살아있는 순간만 저는 관심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살아있는 순간에 제가 같이 호흡했던 사람들한테 의미 있는 영향을 주고 싶어요. 어떤 수학 연구를 해가지고 몇십 년이 알고 보니까 이 사람 했던 연구가 중요하다. 이런 관심 없어요. 저는 오히려 당장 내가 교류하는 그 사람들한테 구체적으로 그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성이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걸 아주 적나라하게 내가 당장 학위에 관심을 갖는 내가 당장 석사 박사가 되고 싶은 이유와 당장 이것들을 가지고 내가 스타트업을 할 수가 있느냐 돈을 벌 수 있느냐 저는 이거에 오히려 순수학문이라고 하는 거를 어떤 괴리시키지 않는 방식을 만들어내고 싶어요. 이게 쉽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오히려 그거에서 실패를 해나가는 거가 제가 지금 해야 되는 되게 중요한 코어의 경험일 거라고 앞으로 10년 동안에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의미 있는 연구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좀 공감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제 어떤 가치관에 대한 얘기예요. 저도 제 어떤 10년 후랑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10년 후에 어떤 방향에 내가 후회를 안 할까. 그러면 그냥 제가 열심히 살아가면 적당히 좋은 저널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저널들에 어떤 논문들이 들어가 있는 연구자는 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어떤 애를 쓰지 않으면 이런 류의 어떤 그 분야와 분야 간에 연결하려고 하는 애를 쓰지 않으면 전 나중에 제가 좀 후회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랑도 좀 다른 결이에요. 왜냐하면 그 선례가 없는 그 길이기도 하지만 근데 안 하면 제가 후회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 정서에서 원하는 결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어떤 커리어적으로 잘 되는 거에서 이 포트폴리오를 쌓는데 이것서 실제로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피상적으로 무슨 뭐 스태티스컬 모델의 정의가 어쩌고 피셔 그냥 그 논문 리뷰할 수 있지만 있어 보이는 척하지 저 관심 없다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괜찮나요? 오히려 다 까발리고 오히려 그 각자 입장에서 누릴 것들을 다 누리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시점에서 이 채널 활동을 중단하시겠죠. 그러면 또 그 다음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어떤 이 사람들을 봐라 이미 이런 선례들이 있다 이렇게 남기고 싶습니다. 전달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괜찮나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 해야 되는 얘기는 정보기하 자체의 코어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래도 혹시나 여기까지 했던 어떤 이제 그냥 헛소리들 중에서 어떤 하고 싶으신 말씀들이 있으시면 좀 듣고 넘어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혹시 교수님은 예전에 그때 통계를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통계학 저널을 싣거나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그걸 수학에 활용하는 그게 관심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중에서 특히 정보기하가 좀 앞으로 유망하다고 보신 수학의 입장에서 좀 유망하다고 보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쉬운 질문인 동시에 어려운 질문인데요. 이게 쉽다라고 하는 건 어떤 결이냐면 저는 유망한 수학이란 없다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수학을 하든 어떤 수학이든 어렵고 어떤 수학이든 중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그 한 개인의 입장에서 연구자 입장에서 어느 분야라든지 간에 의미 있는 컨트리뷰션 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어렵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수학이든 보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분야에서 컨트리뷰션을 하면 그 다른 분야에도 파급력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어느 수학에도 그게 안 되면 사실은 그건 죽은 어떤 업적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죠. 그래서 모든 건 다 연결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정보기하도 수학이 하나이기 때문에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정보기하를 좀 더 거기서 신경 쓰는 거는 아주 구체적으로 머신러닝이나 통계학이랑 맞닿아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거는 이 컨텐츠를 알고 나면 그거 보는 거는 어렵지가 않다 보니까 그래서 어떤 이제 컨텐츠 스페시픽한 어떤 이유가 있고요. 그리고 좀 역사적인 맥락에서는 뭐냐면 제가 이제 오늘 남은 시간 동안 얘기하고자 하는 게 어떤 아마리 선생님의 정보기하에 대한 어떤 그냥 썰풀이를 조금 얘기를 좀 하고자 하는데 이게 그 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인정을 못 받았어요. 이게 아마리 선생님의 그 책을 이제 이거베이션집에 책을 보면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그냥 수학자들이 그냥 통상적으로 서밋하는 어떤 하이티어 저널들이야 서밋했을 때 쫑크를 먹었다는 뜻이에요. 이거 무슨 가치관인지 모르겠다. 레프리들이 봤을 때 이런 건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그 어떤 그 아마리스님의 정보기하 쪽에서 있었던 어떤 이제 이 얘기들을 확장한 얘기들이 수학 쪽의 탑 저널들에 실제로 실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릴 수 있다가 아니라 실려 있어요. 그 지난 10년, 20년 동안에 이미 그런 중으로 와 있고 그 단지 어떤 그 커뮤니티의 어떤 이제 간의 어떤 이제 그 뭐가 좀 더 메인스트림이냐 이런 문제들은 있는 거지만 어떤 탑 티어의 저널에 이미 들어가는 수학 브랜치냐라고 하면 그건 이미 오케이가 되어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 개인의 연구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그 약간 저는 약간 그 색깔을 얘기할 때 제가 좀 조심하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보기하를 얘기할 때, 전 그건 솔직히 좀 위험한 것 같아요. 그 젊은 연구자들 입장에서 정보기하를 메인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아직 그 이 분야가 어떤 의미에서 너무 신생이라 가지고 너무 좀 개인 입장에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일 가능성이 높아요. 잘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관심을 갖는 예를 통계학이나 어떤 머신러닝이나 아니면 수학의 어떤 특정 거에다가 이거를 걸쳐놓는 쪽으로는 리스크 테이킹 할 거는 적은데 얻을 수 있는 베니핏은 적지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쪽을 권하는 입장이긴 한데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개개인의 어떤 조율들을 할 수 있는 그 정도이지 않나 이런 관점이고요. 혹시 또 다른 분들도 하실 말씀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뭐 질문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어떤 개개인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 이제 브릿지를 하는 게 이제 커뮤니티에 중요를 하다고 하셨는데 사실 제가 관심 있는 지금 약간 하고 있는 것도 비슷한 분야인 것 같거든요. 저는 대신 이제 대상은 좀 다른 거죠. 이제 생물학을 가지고 내가 지금 이 데이터를 해석할 수 있는 모든 학문이면은 괜찮겠다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는 거고 그 중에서 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제가 이제 봤을 때는 뭐 기하학이 될 수도 있고 뭐 통계학은 당연한 얘기고요. 그런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국 이제 옵티멀 트랜스포트를 이제 조금씩 찾아보고 하고 있는데 그 이제 다른 레퍼런스도 조금씩 뭐 찾아보고 있어요. 근데 결국 그 이제 옵티멀 트랜스포트를 알고 있느냐, 그 다음에 이제 뭐 와서스타인 디스턴스 이런 것들 컴퓨테이션 할 수 있느냐. 보통 이런 이게 되게 실질적인 얘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를 이해하면은 실질적인 커리어 체인지가 되겠다라는 걸 좀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문제를 이제 세팅을 하기 위해서 뭐 어쨌든 커베이처 같은 것들을 이제 거기서부터 사실 시작한 게 예, 지금 봤을 때 계속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뭔가 전에도 한번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아 이게 내가 지금 무슨 일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 때 아 그게 어쩌면은 잘하고 있는 거일 수도 있다라고 코멘트를 한번 주신 게 기억이 나는데 그냥 좀 아직은 좀 계속 박아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예, 여러 면에서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수리생물학이랑 그 정보계환의 옵티멀 트랜스포터가 연결되어 있는 논문들은 레퍼런스들은 적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저는 많이 발전해 갈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쪽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혹시 또 다른 분들 또 코멘트 있으시면 또 듣고요. 저는 그러니까 사실 정보기하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게 애초에 그 아까 전에 잠시 교수님께서 언급하셨던 그 김재관 교수님과의 그 세미나에 참석할 때 이제 제가 정보기하를 사실 처음 들었었고요. 제가 원래 통계학과를 이제 학부생으로서 공부를 하는 도중에 이제 그러니까 제가 딱 세미나를 들을 때가 딱 군대 복학하면서 이제 제가 앞으로 뭘 할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그러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대학원 진학을 해야겠다 그냥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을 때쯤에 그걸 처음 들었었는데 아 그때 사실 미분기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들으면서 느꼈던 거는 이게 그러니까 통계학을 하면서 뭔가 당위성 같은 부분 가 이제 통계학에서의 뭔가 이제 뭐 아까 전에 했던 뭐 피셔 인포메이션 매트릭스나 그런 이제 가 이제 뭔가 통계학에서 제가 제 스스로 표현으로는 이제 뭔가 신성시 되는 부분들 뭐 ML이나 뭐 이제 아까 피셔 인포메이션 매트릭스 그런 거에 있어서 제 스스로 당위성을 좀 못 찾고 있었는데 그런 거에 있어서 좀 당위성을 정보기하가 그러니까 물론 이제 항상 교수님께서 강조하신 거는 뭐 리만기하에서 뭐 매트릭의 선택은 당연히 자유고 그런 건 당연히 아무런 당위성이 없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통계학에서의 당위성을 느끼는 것보다 뭔가 미분기하에서 당위성을 가져오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고 훨씬 더 객관적으로 느껴져서 그때 이제 좀
관심을 가지게 되었었고요. 이제 어, 가 그냥 이제 저는 대학원 진학을 준비하고 있는 입장에서 제가 하고 싶은 거는 결국에 뭐 어, 그러니까 제가 조건희 교수님 영향을 얼마나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하지만 이제 어, 뭔가 하고 싶은 거는 그 그런 그러니까 통계학의 뭐 여러 가지 분석 방법에 있어서 그런 게 이제 얼마나 기하적으로 직관적인 선택이고 기하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그 그러니까 그러니까 해보고 싶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코멘트 감사드립니다. 또 다른 분들도 말씀하시고 있으면 듣고요. 좋게만 안 해주셔도 얘기 안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개인의 생각을 듣고 싶은 것이죠. 뭐 또 없으신가요? 그러면 그 조금 수학 사이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왜 그 어떤 정보기하에 대해서 이제 그 어떤 관점에서 어떤 그 중요함에 대해서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할 때 이제 그래도 이제 여기 계신 분들한테 더 이상 매니폴드 정의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리마니안 매트릭 정의까지는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한번 나이브하게 한번 얘기를 좀 해보면 그 통계학의 문제라고 한번 해보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도 상관없어요. 근데 어떤 통계학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수학의 문제가 아니에요. 동의하시죠? 통계학은 통계학입니다. 수학은 수학이고요. 맞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안에서 그 세부적인 결이 뭐가 같고 다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각각이 굉장히 큰 하나의 분야들이잖아요. 너무나 자명하게. 맞죠? 수학은 수학이고 통계학은 통계학이고. 물론 오버랩이 있죠. 일단 그 정도로 생각을 하자고요. 근데 통계학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뭘 하고자 하냐면 특정 파라미터를 결국에는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통계학의 문제 이러고 하고 싶은 거죠.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될 건데 그거 어떻게 추정할 건데 이거 하고 싶은 거죠. 동의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통계학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통계학이 뭘 하려고 하는 걸 생각하냐면 내가 어떤 갖고 있는 어떤 파편적인 데이터들이 있을 때 그 데이터로부터 그나마 합리적으로 이거 어떻게 될 건데 출구조사. 저는 이게 통계학이라고 생각해요. 통계학이란 무엇이야? 수학이란 무엇이냐? 왜 1 더하기 1인데 이게 수학이고요. 아닌가요? 수학은 이거 딴지 거는 거잖아요. 1 더하기 1이 이유에 대해서 말해봐. 하면 이유에 대해서 그 무슨 얘기하는 게 그게 수학이죠. 맞죠? 그리고 통계학은 출구조사해 보니까 누가 될 것 같아. 이거 하고 싶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거 하는 과정에서 숫자가 개입을 하니까 수학이 필요하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 통계학의 어떤 문제를 그 셋업을 하고 뭐 당연히 온갖 문제들이 있겠죠. 각 통계학 하는 사람들은 각 통계학의 어떤 그 분야에서 굉장히 그 다양한 것들 당연히 하고 있을 테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원하는 건 뭘 거냐면 그러면 데이터가 업데이트가 되면 내가 매번 받는 데이터가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 받든지 간에 데이터를 받으면 그 데이터에 따라 가지고 내가 추정이라는 단어도 사실 좀 굉장히 스페시픽한 단어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이제 푸는 통계학의 문제에 반영을 어떻게 할지의 문제. 데이터로부터 어떻게 이 통계 문제로 반영을 할지가 통계학의 학문으로서 이해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베이즈 법칙의 어떤 철학도 사실 이 안에 맞닿아 있을 거고요, 기본적으로. 맞죠? 근데 이제 어떤 특정 어떤 문제에 드리븐되어진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저는 굉장히 나이브하게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인 어떤 알고리즘의 속성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럼 결국에는 챗봇 다 떼고 언어 다 떼고 얘기하면 데이터가 있을 거예요. 동의하시죠? 데이터가 없으면 통계가 아닐 겁니다. 데이터가 있고 그 데이터로부터 어떻게 업데이트를 할 것이냐 문제가 저는 통계학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까 출구조사의 문제라고 하면 데이터를 받아오죠. 그래서 이걸로부터 나는 이 사람이 될 것 같아. 이게 해석의 문제죠. 그래서 데이터로부터 어떻게 해석할지의 문제. 이게 통계학이다. 라고 생각해요. 수학은 그게 아니에요. 수학은 왜 1 더하기 1인데 여기서 데이터랑 해석에 대한 문제가 아니죠. 1 더하기 1인 거에 대해서 온갖 해석들을 내놓을 수 있는 게 수학이에요. 맞죠? 근데 1 더하기 1이라는 걸 바꾸지는 못해요. 근데 통계학은 바꿀 수 있어요. 통계학은 똑같은 데이터를 가지고도 해석을 바꿀 수가 있어요. 맞죠? 전혀 다르게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윤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게 자체 통계학의 어떤 기본적인 스피릿이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근데 수학은 그럴 수가 없어요. 수학은 1 더하기 1은 2일 뿐이에요. 이거가 왜 되는지는 그다음 문제지만. 괜찮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저희가 정보기하라는 맥락을 끌어들이는 건 어떤 거냐면 그럼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있을 때 그 데이터로부터 아웃풋을 해석을 따라 가지고 업데이트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아웃풋도 유일하지가 않고 해석도 유일하지가 않아요. 통계학의 경우는. 괜찮나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그나마 어떤 식으로 해석하고자 할지에 거기서 사실 온갖 고민들이 들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데이터는 많은 경우에 파편적일 것이고 너무나 당연한 말로 그리고 해석도 많은 경우에 중의적일 것이고 그리고 거기서 어떤 게 합리적인 해석일지는 굉장히 애매한 게 많은 경우에 회색지일 것이고 기본적인 어떤 그 속성 자체가요. 괜찮나요? 그러면 뭐를 정해야 될 거냐면 혹시 여기까지 제가 했던 말 중에서 코멘트가 있으시면 얘기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혹시 임대현 선생님 해주실 말씀들이 있으신가요? 통계하시는 입장에서? 저는 이제 통계학 하면 이제 아무래도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입장에서 보다 보니까 통계란 게 이제 국민의 이제 경제적 가치나 이제 행정적으로 행정을 하는데 이제 어떤 뭘 보고 해야 되나 그런 거에 좀 초점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이제 가계부를 걷어오고 직업에 관련된 설문을 해서 그걸 이제 위로 올리는 역할을 하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저희가 공표를 낼 때 이제 예를 들어 직업인은 나이별로 이제 소득이 어떻게 달라지나 그걸 이제 딱 공표하는데 저는 이제 여기서 답답한 게 뭐냐면 그 통계청에서 뭔가 데이터를 공표를 해요. 근데 저도 이제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어디서 데이터를 어떻게 공표하는지도 모르겠고 또 그거 받아서 어떻게 하는지 물론 이제 통계청에서 설명은 내놓는데 그런 일반인하고 그 공표하는 데이터에 간의 이제 갭이 좀 너무 크다고 좀 느꼈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 공공기관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 통계를 한다는 건 이제 데이터하고 이제 국민들의 실생활에 간의 이제 갭을 어떻게 줄여주냐 저는 이런 쪽으로 좀 많이 바라보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 네, 코멘트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어떤 그래서 데이터들이 있고 이거를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한 문제 어떤 결에서 그 중에서 어떤 더 들어가는 어떤 이제 그 고민들을 하고 계시는 거라고 저는 이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좀 더 얘기를 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 뭐가 필요하냐면 어떤 이제 데이터로부터 숫자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맞나요? 그러니까 뭔가 결론을 내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냐면 그 데이터에 대한 함수가 필요해요. 그래서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숫자를 딱 내뱉어주는 소위 말해서 뭐가 필요하면 비용 함수가 필요하죠. 코스트 펑션. 맞죠? 그리고 코스트 펑션의 많은 경우 정보기하랑 무관하게 당연히 선택지는 몇 가지 있으니까 무한가지 존재합니다. 동의하시죠? 그래서 엔트로피를 쓰기도 하고요. 뭐 KL 다이버전스 쓰기도 하고요. 다른 걸 쓰기도 하고요. 뭐 다이버전스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거 아니어도 되고. 근데 그냥 함수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냥 뭐 있어 보이는 척 하는 거지. 그냥 데이터를 받아주면 여기서 값 어떻게 어사인 할지에 대한 문제예요. 다 동의하시죠? 왜냐하면 기준이 있어야지 뭔가를 하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닙니까? 괜찮나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정보기하를 그래도 공부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얘기를 좀 해보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피셔 인포메이션 매트릭 따실 거잖아요. 통계적 모델의 경우. 근데 그 피셔 인포메이션 매트릭의 경우 그 매트릭스죠. 이너 프로덕트는 결국엔 매트릭스죠. 괜찮나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려운 얘기 어떤 그만하고 그냥 매트릭스에만 초점을 좀 맞춰보자고요. 그러면 매트릭스 많은 경우 실제로 어떻게 만드냐면 함수의 해시안으로 만들어요. 함수 주면요. 그거 두 번 미분하면 매트릭스 나오죠. 시메트릭 매트릭스. 이게 많은 경우 진짜로 매트릭스를 만드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피셔 인포메이션 매트릭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알 바 아니고 어떤 매트릭스가 그래 실제로 존재하는 건데 많은 경우 우리가 실제로 매트릭스를 만드는 방법은 함수에 두 번 미분하는 것들 그 컴포넌트로 모으는 거라고요. 괜찮나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데이터로부터 받아가지고 값을 뱉어주는 함수가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코스트 펑션. 그러면 많은 경우에 그럼 이 매트릭스 어떻게 만드는 게 자연스러울까요? 이 코스트 펑션이 해시한 매트릭스이지 않을까요? 자, 이제 있어 보이게 말을 해볼까요? 보통 자, 이제 근데 여기서부터 재밌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매트릭스가 먼저 해시안 매트릭스가 주어져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이제 그냥 단순히 리니어 알제브라 문제를 생각하겠습니다. 해시안 매트릭스가 주어져 있다고 해봐요. 예를 들어서 아이덴티티 매트릭스 해시안을 만들 수 있죠. 맞죠? x 제곱 같은 거 그냥 xi의 제곱부터 xn의 제곱까지 더해가지고 해시안 취해주면 그냥 아이덴티티 매트릭스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해시안을 만드는 게 이런 경우만 있나요? 아니에요. 똑같은 함수가 다른 함수를 고르더라도 다른 함수의 해시안이 똑같은 매트릭스가 나오는 건 가능하죠. 컨스턴트만큼 더해도 되고 퍼스트도 더해도 되고 아닌가요? 그러니까 매트릭스를 만드는 해시안 매트릭스로 매트릭스를 만들어내는 이걸 소위 말해서 포텐셜 펑션이라고 보통 호칭을 해요. 수학에서는. 포텐셜 펑션은 유일할 필요가 없어요.
동의하시죠? 방금 제가 예를 든 거 다시 한번 예를 들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코스트 펑션으로 변수가 n개일 때 x1 제곱부터 xn 제곱을 썸을 해가지고 만든 코스트 펑션을 택한다고 하죠. 그럼 이거 해시한 취해주면 아이덴티 매트릭스 나와요. 동의하시죠? 눈에 바로 보이실 겁니다. 근데 여기서 퍼스트 오더 막 더해줘도 어차피 두 번 미분하면 다 죽으니까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포텐셜 펑션은 유일하지 않아요. 해시한 매트릭스가 또 주어졌다고 할지언정. 여기까지 말 수긍이 가세요? 무슨 말인지?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가 되느냐? 이제 좀 있어 보이게 얘기하면 스태티스컬 모델 하나 줘요. 통계적인 모델 하나 줘요. 통계적 모델에 피셔 인포메이션 매트릭을 그냥 기준으로 생각할게요. 딴 거 주는 상관없어요. 이거를 해시한 매트릭스로 만들어내는 포텐셜 펑션이 몇 개 있을 것이다. 무한개 존재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뭐가 있을까요? 엔트로피가 존재하는 거예요. 혹은 케일 다이버전스. 그래서 수학적인 스테이트먼트로는 이렇게 말하면 맞는데 케일 다이버전스나 렐러티브 엔트로피의 해시한 매트릭스는 피셔 인포메이션 매트릭이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오해하기 좋은 거는 이렇게만 만들어준다라고 생각할 아니에요. 상관없는 거예요. 좀 더 정확하게는 임의의 알파 다이버전스에 대해서 해시한 취해주면 피셔 인포메이션 매트릭이 나옵니다. 이 알파는 모든 실수의 자유도를 다 들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그 정보계의 랭귀지를 아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스태티스컬 모델에서 피셔 인포메이션 매트릭을 택할 수 있지만 꼭 택해야 되는 것도 아니죠. 심지어 그 매트릭을 만들어내는 것조차도 함수의 입장, 코스트 펑션 입장에서 본다면 코스트 펑션의 선택지도 심지어 무한개 있다는 거예요. 이건 각자가 다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걸로. 그래도 이게 만드는 해시한 매트릭이 심지어 똑같아요. 엄청난 자유도를 두고 있는 거죠. 이게 그러면 실제 통계학의 문제에서는 어떤 거냐면 내가 이걸 어떻게 골라줘야 되는지를 다 고민해야 되는 문제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혹시 수긍이 갔나요? 그러니까 제가 이때까지 정보기하에서 피셔 인포메이션 매트릭이 중요해요라는 말을 애매하게 해왔지만 피셔 인포메이션 매트릭을 해시한 매트릭스로 만드는 포텐셜의 선택지는 심지어 무한 가지가 존재해요. 그것도 그냥 제가 지금 어떤 들었던 트리비얼한 예시의 그런 트리키하게 만드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로 임의의 알파 다이버전스의 해시안은 언제나 피셔 인포메이션 매트릭이 사실 나와요. 그러니까 실제 문제에서는 어떤 거를 골라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따져줘야 돼. 제가 한마디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리마니안 지오메트리 언어 여기서 어떤 분들은 관심이 있잖아요. 좀 더 시리어스하게 배우는 관심이 있잖아요. 그러면 리마니안 지오메트리를 배우고 나면 뭐를 알 수가 있느냐?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방금 얘기했던 거는 통계적인 모델의 피셔 인포메이션 매트릭을 토대로 해서 설명을 했죠. 혹은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를 토대로 설명했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제가 지금 말한 게 어떻게 되느냐? 리마니안 매니폴드를 줍니다. 이제 여기 계신 분들 정의 아신다고 칠게요. 리마니안 매니폴드를 줘요. 그러면 리마니안 매트릭이 있죠. 그럼 리마니안 매트릭도 코디네이트 표현에서 매트릭스로 적히죠. 그러면 똑같은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이것도 어떤 함수의 해시안이냐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전 지금 특정 리마니안 매니폴드를 고정하고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임의의 리마니안 매니폴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 알아들으셨죠? 그냥 굉장히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뭘 것 같으세요? 자,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임의의 리마니안 매니폴드에 대해서 저희가 봤던 관찰을 당연히 서포트하는 게 답입니다. 임의의 리마니안 매니폴드에서 리마니안 매트릭을 매트릭스로 적게 하는, 즉 해시안 매트릭을 적게 하는 포텐셜 펑션은 뭘까요? 디스턴스입니다. 정확하게 디스턴스 스퀘어예요. 지금 그게 x1 제곱부터 xn 제곱이 딱 유클리드 경우죠. 이게 유클리드 디스턴스 스퀘어잖아요. 이거 해시안 취하니까 아이덴티 매트릭스 나오죠. 이게 유클리드 공간의 리마니안 매트릭이잖아요. 일반적으로는 리마니안 매니폴드에 리마니안 매트릭이 주어지면 리마니안 매트릭이 만들어내는 지오데시 디스턴스가 나와요. 이거 스퀘어에다가 해시안 취하잖아요. 이게 정확하게 매트릭이 나옵니다.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흐름이 보이세요? 똑같은 흐름이라는 거. 아이덴티 매트릭스 경우는 똑같고 그래서 엔트로피의 해시안이 피셔 매셔 되는 맥락이라는 게 다 일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 말한 게 있죠. 포텐셜이 유일할 필요가 없음에 대해서. 괜찮나요? 그래서 해시안 매트릭스로서 매트릭이 고정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해시안 매트릭스를 만들어내는 포텐셜은 무한 가지가 존재해요. 근데 그 중에서 디스턴스 스퀘어도 있을 뿐이에요. 말 알아두시겠어요? 디스턴스 스퀘어를 골라야 된다는 당위가 아니에요. 디스턴스 스퀘어일 때는 돼요. 그래서 실제로 그 EM 알고리즘 혹은 익스펙테이션 맥시마이즈 알고리즘 혹은 그 엔트로피 맥시마이제이션 하는 그 MLE 문제를 생각하면 엔트로피를 먼저 주잖아요. 그리고 엔트로피에 대해서 맥시마이제이션을 생각하잖아요. 이거가 실제로는 지금 봤던 디스턴스 스퀘어를 대체하는 역할인 거예요. 어떤 걸로서? 하나의 캔디데이트로서. 무한 가지 선택 중에서. 근데 이거를 골라야 되는 당위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고를 수도 있다는 거지 다른 걸 고를 때 더 재미를 보지 못한다는 의미가 아닌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고를 수 있었던 한 가지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던 거죠. 어떤 걸 기준으로 볼 때
정보기하라는 맥락에서 볼 때 엔트로피를 골랐던 이유는 이거에 해시안을 취한 게 피셔 인포메이션이 된다라는 거를 만족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좀 더 명확하게 보면은 하지만 포텐셜로서 해시안을 취했을 때 그렇게 되는 거는 얘만 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것도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미니마이제이션을 취해줄 때 어떤 그 엔트로피 맥시마이제이션 혹은 그 미니마이제이션을 해주는 코스트 펑션의 선택지는 문제에 따라 가지고 내가 얼마든지 고르더라도 여전히 지오메트릭한 스트럭처는 바꾸지 않아요. 거기서 의미 있는 것들이 더 있을 수가 있다는 뜻이 돼요. 그러니까 자유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계학적인 자유도랑 기하학적인 구조가 선택되어 있는 거가 서로가 충돌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얘기예요. 그 여러분들 입장에서 데이터들이 있어요. 그럼 그 데이터들을 가지고 통계적인 모델을 세워요. 그럼 그 통계적인 모델에 대응되는 코스트 펑션을 고르는 이것도 기준을 기하학적으로 준다고 해가지고 이게 굉장히 리지드하게 딱 이걸 써야 돼 이걸 주는 게 아니라 굉장히 큰 자유도를 기본적으로 들고서 하는 거에 대해서 수학적으로 시야도에 들어가지만 통계학적인 자유도에 대해서 위배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말이 전달이 됐나요? 그랬을 때 이 아마레 선생님의 알파 커넥션의 얼마나 애매한 표현이에요. 이 애매하다는 게 제가 나쁘다고 말하려고 해요. 이 회색지대가 얼마나 큰 자유도를 통계학적으로 들고 있는 거냐면 설명은 그거죠. 그 익스포넨셜 패밀리랑 믹서 패밀리 같은 것도 사실 그 통계적인 모델도 굉장히 다양한 거잖아요. 그 안에서도.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디스턴스 스퀘어 혹은 엔트로피에 대해서 그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맥시마이제이션 미니마이제이션 하는 문제 케일 밸런스 이런 걸 정해가지고 하나 슬롯 고정하고 나머지에 대해서 맥스 혹은 민을 찾아주는 이런 거를 아마레 선생님은 어떻게 해석했어요? 특정 알파 값을 주고 이 알파 커넥션을 기준으로 한 지오대식에 해당한다 라는 해석을 하는 게 정보기하라고요. 이 정보기하는 기본적으로 그 만약에 통계학이나 머신러닝에서 이거예요. 통계학 머신러닝에서는 코스트 펑션 하나 줘요. 그럼 코스트 펑션의 크리티컬 포인트를 찾아요. 미분에서 0 되는 거 찾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러면 그걸 기준으로 업데이트를 해요. 끝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는 뭘 보는 거야? 코스트 펑션에 대해 해시안이 실제로는 그 지오메트리를 결정하고 리마니안 메트릭으로서. 그래서 더 나아가서 알파 값을 정해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아까 크리티컬 포인트를 찾아주는 그 궤적이 사실은 스태티스틱 모델 자체를 매니폴드로 보는 지오대식에 해당하는 그 어떤 트레젝토리가 나온다. 이게 정보기하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 알파 값에서도 자유도가 있고 심지어 코스트 펑션 자체에도 자유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 알파 값들도 다 다른 걸 선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통계적인 모델에 따라 가지고. 그리고 거기서 실제로 이 업데이트되는 과정들에 있어가지고 특정 알파 값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는 커베이처가 제로가 되는 가운데 업데이트가 된다. 라는 이상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이건 레비시비탈 기준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도 기본적으로 아니고요. 그리고 보통 리마니안 지오메트리 사이드에서는 매트릭의 자유도가 있다를 강조하는 건데 이쪽 정보기하 사이드에서는 이 매트릭을 해시안 매트릭스로 만들어내는 코스트 펑션에도 자유도가 깊을 뿐만 아니라 여기서 실제로 이걸 지오대식을 따라서 업데이트하는 커넥션도 특정 커넥션이 존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지오대식으로 보는 방식도 굉장히 독특한 것이다. 이것도 사실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문제에 따라 가지고 어떤 커넥션을 써야 되는지 어떤 코스트 펑션을 써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오메트릭한 해석과 자유도를 동시에 들고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게 정보기하 역할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되게 매력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이게 통계학 그러니까 어떤 정보기하는 답을 주는 학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수학적으로는 매력적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수학적으로는 그냥 뭐라고 해야 되죠? 그냥 이거는 이거야. 이렇게 스테이트먼을 명확하게 하는 게 좀 더 매력적일지는 모르겠지만 그 통계학에서 하고 있다는 해석의 방식 자체가 사실은 수학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걸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 좀 이 자유도가 사실은 굉장히 어떤 통계학의 기본적인 네이처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저는 생각이 들어서 아 이거 굉장히 멋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괜찮나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리마니안 매니폴드 이런 랭귀지를 기본적으로 배우려고 하는 이유가 방금은 이제 봤었던 그럼 해시안 어떤 디스턴스 스퀘어 지오덱 디스 스퀘어에 해시안을 취해주면 뭐 매트릭이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확인해보고 싶을 거잖아요. 이런 거에서 필요한 것이지. 근데 이제 실제로는 프로젝트를 만약에 생각한다고 하면 통계적 모델을 하나 딱 줘요. 예를 들어서 노멀 디스트리뷰션 우리가 쉽게 생각하지만 원디멘전 노멀 디스트리뷰션 줘요. 그러면 그 노멀 디스트리뷰션 두 개를 곱할 수 있잖아요. 그럼 곱해가지고 통계적인 모델을 만들어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석할까? 이렇게만 하더라도 이미 프로젝트가 나와요. 그럼 여기서는 어떤 알파를 골라가지고 어떻게 업데이트를 해야 파라미터를 정말로 의미 있게 업데이트를 하는 방식이 되느냐 어떤 코스트 펑션을 골라줘야 되느냐 그리고 어떤 문제에서 이렇게 해주는 게 재미를 볼 수가 있느냐 이런 것도 실제로 다 논문을 쓸 수 있는 것들이 되죠. 이게 어떤 고전적인 의미에서의 어떤 그 아마레 선생님의 정보기하고요.
그런데 이제 요 맥락들을 대수적으로도 바꿀 수 있다라는 거가 알지브레 스태티스틱스 저는 해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인포메이션 지오메트리는 사실 옵티멀 트랜스퍼 데이터 스페셜라이제이션에 해당하는 걸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복소기하는 사람이니까 이제 정보기하를 이거 복소기하 맥락에서 볼 수가 있다. 약간 이제 요쪽에 관심이 좀 많고요. 제 연구적으로는. 이제 그 약간 그래서 이게 프로젝트 와이즈하게 다 달라지는 얘기일 수가 있는데,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통계적인 모델을 가지고 뭐를 보고자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도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들을 대변하는 언어로서 이게 되게 저는 매력적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이 관점 자체가. 그래서 어떤 이 워크에 대해서 이제 뭔가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면 통계 저널에도 충분히 좋은 데 낼 거라고 생각하지만, 수학적으로도 증명할 게 있으면 그 인포메이션 지오메트리 저널들이 있거든요. 그런 데도 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일들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게 어떤 머신러닝이나 통계 쪽에 임팩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쪽에서는 그냥 이런 코스트 펑션 잡아서 데이터로 해보니까 이런 게 이 데이터에서 났다, 여기까지밖에 할 수가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해석을 줄 수가 있는 여하가 존재하잖아요. 이 부분이 개인의 입장에서 매력적일 수가 있다. 그리고 그 작업을 요 시간에 하고 싶다는 거죠. 그 개개인한테 베네핏을 다, 어떤 크레딧과 베네핏을 다 주는 방식으로서 이 모든 언어들을 다 배우고 나서 뭔가 시작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견지가 아니고요. 괜찮나요? 그런데 이제 막상 그 프로젝트 잡고 이제 뭔가 배우면 한 1, 2년 잡고 배우면 되잖아요. 그건 이제 그 특정 거에 대해서 이제 숙달되는 방식으로 하면 되니까, 한 이제 길게는 한 2년, 한 적게는 한 반년에서 1년 잡으면 다 뭔가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뭔가 배우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 배우는 방식 자체가 이제 아웃풋이 남는 방식으로 배워지게 되니까, 그게 이제 그 요긴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렇게 만들고 싶은 겁니다. 이 시간은요. 기본적으로 만들어놨던 방식 자체가요. 그래서 물론 이제 어떤 그 싱글러 스태티스틱 러닝 티어리 대수기하적으로 랭귀지 습득하고 관심이 있는데, 그게 목적은 아니에요. 랭귀지는 언제든지 배울 수 있어요. 물론 이 언제든지라는 표현이 애매한 말이긴 하지만, 저희가 모티베이션 있으면 배울 수 있죠. 근데 이걸 다 공부하는 것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보통 이제 그 대학원 초년자 때 이런 식으로 이제 배우는 거에서 되게들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공부랑 연구가 따로 가는 것처럼, 코스학은 코스학이고 연구는 연구처럼. 근데 아니거든요. 오히려 내가 관심 있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배우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이제 배우고 나면 다른 것들도 똑같이 하면 되니까 자신감도 붙고요. 그 경험으로서 요거를 만들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기하학적인 통계고요. 그래서 실제로 통계하려는 거 맞거든요. 근데 기하학적이라는 건 이런 맥락의 기하학적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만들 생각인데, 그래서 그 혹시 역시 또 들으신 얘기들 중에서 코멘트나 어떤 하실 말씀 있으시면 듣고요. 그래서 랭귀지 작업을 하자는 목적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전달이 좀 됐으리라고 여겨지긴 하는데, 하실 말씀들 있으면 쭉 듣고 오늘 얘기는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조금 그냥 공부를 하면서 보면, 아까 말씀하신 그냥 알파가 1일 때랑 마이너스 1일 때처럼 그냥 그 커베처가 사라지는 그 방향의 업데이트 말고 다른 알파 값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에, 그러니까 그게 의미 부여의 그냥 그 방식에 따라 어떻게 해석될 수 있다고 하셨지만, 솔직히 그러니까 그냥 실수 전체로 열어놓은 게 그게 대단한 가능성인가라는 생각이 자꾸 들거든요. 그냥 이게 어 저도 그 생각이 있어요. 저도 동의를 해요. 그래서 이게 전 되게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무슨 그래서 이게 그 굉장히 좋은 케이스, 좋은 데이터와 좋은 어떤 그 궤적을 주는 거에 대한 굉장히 좋은 거에 대해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해석할 수 있는 거에서부터 출발해 보면 어떨까 싶기도 하고요. 그 경우에는. 그리고 그 제가 이제 경험적으로는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하나는 제가 이제 올해 이제 그 염준 박사랑 쓴 논문에서는 해보니까 그 어떤 그 CN의 컴플렉스 그 유클리디안 공간의 바운디드 도메인을 컴플렉스 매니폴드로 보고, 거기서 어떤 표준 매트릭을 피셔 인포메이션 매트릭으로 볼 수 있는 거를 보였거든요. 근데 거기서 그래서 스태티스컬 매니 그러니까 이제 그 바운디드 도메인 자체를 컴플렉스 매니폴드로서 보고 이걸 스태티스컬 모델로 여겨보니까 모든 알파 값들에 대해서 커넥션이 레비시비타랑 같다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경우는 웃기게도 모든 커넥션이 똑같더라고요. 어이가 없게도. 그러니까 기대했던 게 아니에요. 그랬고요. 그리고 제가 학부생들한테 뭐를 시켰냐면, 그 UCSB에서는 1년 동안 지금 질문하신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그 노멀 디스트리뷰션 1D에서 알잖아요, 이거. 그래서 이거 두 개를 곱하면 그 파라미터 스페이스가 H를 어퍼이프 플레인이라고 쓰면 H 곱하기 H가 파라미터 스페이스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요거는 익스포넨셜 패밀리가 실제로 되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이 경우는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제가 이제 그렇게 문제를 줬어요. 알파가 제로일 때가 리마니안 지오메트리에서 유일하게 의미를 부여하는 어떤 이제 커넥션이다. 그래서 이게 알파가 제로인 거랑 알파가 0이 아닌 모든 선택지에 대해서 알파가 제로인 게 왜 스페셜한지를 알아내라. H 크로스 H가 파라미터 스페이스일 때. 그걸 문제로 줬어요. 그 그래서 1년 정도 해보고 나서 지금 뭐를 그러니까 얻은 게 있어요. 지금 그건 논문을 쓰고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그 친구들을 위해서 컨피덴셜로 남겨놓고. 근데 그 계산을 이제 보니까 좀 어이가 없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그 이거를 그냥 단순히 그 어떤 긍정적으로 생각하거나 회의적으로 두는 거에서 두는 방식으로서 얘기를 두고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에 대해서 근데 이게 뭔가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셋업을 해가지고 내가 충분히 관심 가질 만한 걸로 셋업을 해서 실제로 들여다보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들여다볼 때 오히려 어떤 거를 이제 요구하고 싶냐면 어떤 측면은 알려져 있는 것도 있는데 어떤 측면은 모르는 거를 실제로 내포하도록 세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걸 알아내면 내 논문으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잖아요. 그렇게 문제를 셋업하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대화를 할 때는 이제 이런 유튜브 시간을 포함해 가지고 대화를 할 때는 알려져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같이 디스커션 하면 되고 그러면서 이제 내 방식으로 생각을 계속 해보는 거죠. 그리고 뭔가를 해보는 거죠. 그러면 뭔가 재미있는 걸 얻을 수도 있고 그게 연구죠. 기본적으로 아닐 수도 있고 그래 하면서 전혀 다른 방향을 갈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네, 혹시 또 다른 분들 코멘트 있으면 듣고요. 그래 제가 주의하고 있는 거는 이게 뭐 매력적이다, 가치가 있다, 없다 이렇게 어떤 가치 판단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정보기하적으로 관심 있으시면 실제로 해보는 방식으로 그걸 판단하자는 거죠. 그래서 그 똑같은 명제도 내 프로젝트에 따라 가지고 가치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제 하는 게 그 모두한테 남는 배움일 것이다. 이렇게 저는 주장하고 싶은 거죠. 일단 그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주장은 이제 대략 파악한 것 같은데, 뭔가 그냥 좀 그 딱 떨어지는 문제 같은 게 있으면은 어떨까라는 이제 그냥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저 하는 거는 사실 커버리지 계산하는 거잖아요. 이건 누가 봐도 이제 딱 떨어지는 게 있는데 정보 기하를 좀 뭔가 파고들기 위해서 차라리 뭐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뭐 H 곱하기 H 이런 프로덕트 스페이스 같은 걸 조사를 한번 해볼까 아니면 이런 것들이 좀 의미가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뭔가 예시 같은 공간 같은 게 그런 것도 좀 있을까요? 어, 일단은 어, 제가 해드릴 선과 해드리지 않을 선을 명확하게 구분을 좀 짓겠는데 그 어, 저는 그렇게 그 강민수 선생님 그 케이스가 아닌 걸 제가 알기 때문에 그냥 얘기를 정확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는 이제 이걸 왜냐면 유튜브로 레코드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명확하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수학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수학을 하다 보면 그 놀랍게도 굉장히 무리한 경우들도 많을 때가 있어요. 놀랍게도. 근데 이제 그 무리하다는 게 어떤 센스냐면 이 맥락에서는 어 저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유튜브니까 모두한테 열려 있잖아요. 그럼 당장 이제 다음 주말에 누군가가 들어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들어와 가지고 이제 레코드를 보니까 여기서 화면 뭐 프로젝트 할 수 있다더라. 그래 나 프로젝트 달라. 밑도 끝도 없이. 그러면 그걸 제가 어떻게 줍니까? 이거는 다른 얘기죠. 말 이해가 가시나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여기 계신 임의의 사람들한테 임의의 프로젝트를 할당하기 위해서 이 대화를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일단 그러려면 그 사람의 어떤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알 필요가 있고 기본적으로. 그리고 제 입장에서 해줄 의향이 있어요. 해주든가 말던가 할 거잖아요. 제가 임의한테 해줄 이유가 없다. 이거 에너지가 들어가는 작업이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 충분히 어떤 대화가 되고 그리고 이제 그런 가운데서는 어떤 것들을 저도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는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대화들은 제가 충분히 유튜브 하면서 이때까지 표현을 해오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랬을 때 아까 이제 어떤 분이 물어보신 거랑 상관이 있는 걸로 제가 한 가지 어떤 드리고 싶은 게 가령 그 보통 이제 어떤 확률론 연구하는 사람들은 여기 싫으면 인정을 해주거든요. Annals of Probability. 그래서 이게 보통 저희가 지금 인포메이션 지오메트리 아까 이제 어떤 거에서 이제 이게 가치가 있냐 물었을 때 이게 충분히 설득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 탑저널에 실제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인포메이션 지오메트리 쪽 방향성 자체도. 그런데 이게 어떤 워크를 한 거냐면 워크 자체가 브래그만 다이버전스 케이스에서는 피타고라스 정리가 알려져 있어요.
이게 아마레디 선생님의 정보기야 맥락인데 그게 아닌 다이버전스에 대해서는 잘 몰랐는데 이 사람들이 한 게 그거예요. 이 사람들이 한 게 다른 다이버전스에 대해서 이제 이거는 이제 정보기야 보시는 분들은 이제 보신 적 있으시죠? 어떤 두 다른 지오데식들. 그래서 이거를 지금 한 게 브래그만 다이버전스가 아닐 때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한 게 지금 여기에 실려 있는 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문제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게 되는 성격들을 가져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그 지금 링크를 달아 드릴게요. 잠시만요. 링크는 챗 여기다가 달아 드릴게요. 그래서 저거는 질문을 그렇게 한 거예요. 인포메이션 지오메트리를 스터디를 해보니까 브래그만 다이버전스 케이스에 대해서 KL 다빈치를 포함해가지고 그때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하더라. 그리고 그때는 특정 알파 값들에 대해서 섹셔널 커베이처가 제로가 되더라. 알파랑 마이너스 알파에 대해서. 그러면 브래그만 다이버전스가 아니면 어쩔 거냐? 라는 질문에서 저 사람은 어떤 거냐? 이때는 커베이처가 제로가 아니다. 하지만 커베이처가 제로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한다. 이거를 증명한 거를 논문으로 쓴 거예요. 그러면 질문을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러면 브래그만 다이버전스 아니면 어쩔 건데 에서 파고든 거죠. 원래는 알려져 있었던 게 브래그만일 때 피타고라스 정리가 된다. 그리고 그때 커베이처가 제로다. 이게 알려져 있었던 건데 그게 아니라고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그렇게 질문을 파고 들어서 어떤 얘기를 진전을 시켜낸 경우가 되겠고요. 그리고 강명 선생님께서는 뭐를 찾아볼 수가 있냐면 인포메이션 지오메트리에서 따지는 맥락이 옵티멀 트랜스퍼에서 따지는 거에 스페셜라이제이션이라 해당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걸 구글링 해보시면 나오거든요. 논문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상관이 있는지를 이제 보면 다른 의미에서 어떤 이제 모티베이션 잡을 수 있는 면들이 있겠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옵티멀 트랜스퍼 맥락에서 내가 신경 쓰고자 했던 거를 정보기하로 끌어들이는 순간 다 새로운 결과들이 된다는 뜻이 되겠죠. 왜냐하면 내가 기존에 봤던 옵티멀 트랜스포터 쪽에 논문의 결과였으면 이게 정보기하로 연결을 안 시켜놨던 거였다면 이게 어떻게 링크가 되는지를 알면 재미를 볼 수 있다는 얘기가 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당연히 문제 디펜드하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저는 어떻게 간을 보시라고 권을 해드리고 싶냐면 그 기본적으로 이게 자기 포트폴리오로 남는 형태가 되는 거다 보니까 되는 것도 중요하고요. 이게 가치가 있는 거 둘 다 중요하거든요. 되는 거, 가치가 있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두 달 안에 풀리는 건 별로 가치가 없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게 막상 문제를 디벨롭 해가지고 내가 도구가 충분히 적응이 됐을 때도 한 짧게는 1년 그리고 한 2년 정도 걸리는 게 사실 바람직해요. 사실은요. 그래서 그 방향도 사실 충분히 간을 그리고 이 내가 도구들을 익혀놓는 게 내가 다른 것들 하는 거에도 도움이 되는 방향이 제일 좋겠죠. 기왕이라면. 그래서 그거를 충분히 간을 보시면서 난 이쪽은 잘 알아야겠다가 이제 서면 예를 들어 이런 스터디 시간에 뭐 예를 들어 내가 별로 관심이 갖는 도구가 아닌 게 있으면 좀 제낄 수 있고요. 나 저건 별로 지금은 중요하지 않다. 그냥 눈도장 찍더라도. 그리고 어떤 것들은 더 잘 알아야 되는 거죠. 그거를 좀 취사 선택해서 판단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스터디는 기본적으로 모든 걸 다 알아야 된다가 아닙니다. 하나를 알다가도 제대로 알지 않는데 이런 결에서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걸. 그리고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 질문이에요. 그래서 그러려면 관찰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질문을 하려면 이런 관찰이 알려져 있다. 이게 증명을 다 한다. 이런 거랑 다른 거예요. 이런 게 알려져 있는데 그러면 내가 관심 갖는 맥락은 이거기 때문에 거기서 이렇게 질문해보면 어떨까? 그리고 그 질문이 합리적인지에 대해서 디스커션을 이런 시간에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어떤 도구로 그걸 내가 알아볼 수가 있느냐. 약간 그런 게 이제 되겠고요. 네, 또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또 듣고요. 제가 한 가지만 오늘 더 얘기를 하고 얘기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이 기본적으로 연구자 커리어들을 생각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하는 얘기인데, 제 주관적인 얘기들을 오늘 다 해놓은 거지만 제가 이제 어떤 정보기하를 왜 신경을 쓰는지와 여기서 얘기를 한 가지를 더 하려고 하는데, 이 대학원 커리어를 생각할 때, 대학원 커리어라고 하는 연구자 커리어를 생각할 때, 이 어떤 수지 타산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오늘 마지막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적나라한 얘기로서. 그러니까 이 수지 타산을 보통 어떻게 오해하는 경우를 저는 대부분의 경우에 보냐면 공부 왜 합니까? 대학원 이상의 공부 교수 되려고요.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뭐를 좀 비판적으로 얘기가 오네요. 비판적으로 얘기하려고 하냐면 만약에 교수가 되는 거가 보상의 전부라면 너무 보상이 보잘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거 연봉 적거든요. 교수 돼봤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장 좋은 대학 교수 돼봤자
한번 검색해 보시면 하고 싶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외적인 직위를 보상으로서 기준으로 움직이신다면 수지가 안 맞아요. 그래서 이게 많은 경우에 연구자 커리어에 대해서 어떤 이제 커리어를 고민을 할 때 어떤 식으로 기준을 잘못 설정하냐면 내가 이 길을 갔을 때 교수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로 설정을 하면 이게 수지 타산이 절대로 안 맞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게 재밌어야 돼요. 이거는 필요 조건으로 포기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나한테 재미가 있지 않으면 이거 수지 타산 절대로 안 맞아요. 연구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근데 이 재미는 어떤 거냐면 기본적으로 내 마음을 쳐야 돼요. 이게 이 질문이 나한테 충분히 매력적이어야 돼. 그러니까 이게 내가 저거를 그래도 내가 하지는 못할지만 죽기 전에 내가 저거가 맞는지는 알고 싶다. 이런 정도는 돼. 어떤 되는 방향성을 갖고 있어야 이게 수지가 맞아요. 그런데 내가 그런 경험들 있지 않으세요? 내가 좋아하는 게임이나 이런 거, 어떤 만화 같은 거 볼 때 밤새서 보신 적 있지 않으세요? 이게 그 계산하지 않으시죠? 내가 이거 밤새 이거 하고 싶으니까 하는 이직거리가 되어야지 이게 수지가 맞기 때문에 그 기본적으로 이 연구 문제들을 셋업을 하실 때 어떤 그거를 꼭 염두에 두시면 좋겠어요. 이게 내가 충분히 매료되는 방향성이냐. 그래서 내가 물론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하게 그 정서예요. 그러니까 교수로서의 어떤 커리어로서 보상뿐만 아니라 그 어떤 것도 나는 버리지 않을 거야. 약간 이거에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인 보상도 나한테 따라야 되지만 나는 내가 이걸 하는 과정의 중간 과정의 재미와 배움과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내 커리어를 바꿀 때에 대한 그 모든 것을 난 그 어떤 거에도 포기를 하지 어떤 것도 손해를 보지 않을 거야. 이거에 가까운 거예요, 오히려. 그러면 내가 나중에 커리어를 바꾼다고 하더라도 나는 이 방향으로 디벨롭을 하는 게 나한테는 그 어느 순간에도 손해 보는 게 아니야. 이렇게 되어 있는 사람이 뭔가를 하는 거랑 그럼 이 생각을 충분히 안 해놓으면 어떤 식으로 나중에 착각을 하냐면 나는 이거 어떤 하는 건 하는 거고 물론 구분하는 거 좋습니다. 그거 좋은데 실제로 이게 잘 안 돼요. 연구자로 사는 거는 어떤 9 to 5로 할 수 있는 걸로선 굉장히 어려워요. 실질적인 이 어떤 주말이 기본적으로 업기가 너무 좋고요. 그 주말 이런 거 다 챙기면서 연구를 잘하는 거는 어떤 그 이 80억 인구 중에서 한 100명이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나한테 이제 충분히 매력적인 방향으로서 요것들을 가져가시는 걸로써 지금 요거를 좀 만드시면 좋겠고 그러면 하면서 이게 재밌으면 그 생각이 안 들거든요. 이게 내가 5시까지만 일하고 그때부터는 이거 생각 안 해야지. 이게 아니라 내가 계속 궁금하니까 내가 이게 관심이 있으니까 약간 그런 정서로 하면 이게 재밌거든요. 할만해요. 그리고 보상도 따라와요. 제 개인의 생각에는 이거 계속 어떤 어떤 누적이 되는 구조거든요. 연구자로 살아가는 거가. 그러니까 이게 살아갈 만한 어떤 그 삶이 되어지고 연봉이 적다고 제가 표현했지만 굉장히 재밌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데 나한테 돈을 주잖아요. 사회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데 돈을 주고 와중에 그 돈을 주는데 3개월은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3개월 이상. 방학이 있잖아요. 누가 뭐라고 해요. 그리고 그 실제로 회사 들어가면 보스가 있잖아요. 다들 보스 하시는 분들 여기 계시겠지만 매니저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그러면 그 일 안 하면 누가 눈치 주잖아요. 그리고 내가 2주 정도 휴가 나가면 당연히 눈치 주잖아요. 이거는 그런 게 없어요. 연구자로 사는 거는 그 기본적으로 내가 가족들을 데리고 외국에 나가든 그 펀딩을 가지고 다 바람직하게 권장이 되어지는 방향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중요한 전제가 이 연구가 사회에서 인정을 받는 사회에서 인정을 받는다는 건 내가 어떤 연구 프로포저를 쓸 때 돈을 받을 수 있는 연구해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성격 자체. 그러기만 하면 내 자유로운 걸 다 하는 가운데 돈까지 받아가면서 내가 하고 싶은 호기심을 채우는 이보다도 이상적인 직업이 있을까 싶은 직업이 저는 연구자라는 직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거 회사 들어가서 연봉 두세 배 더 버는 거 별로 안 부러워져요. 왜냐하면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돈을 버는 것뿐만 아니라 그걸로 나중에 돈 더 벌 수도 있거든요. 스타트업 같은 거 해가지고. 이게 수지가 맞아요. 그리고 내 돈 되고 내 어떤 커리어가 계속 쌓이는 과정인데 일 좀 더 하면 어떠냐. 이것도 서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지 이게 되는 어떤 이제 그 계산이지 어떤 그냥 무슨 나는 어떤 9 to 5로만 일할래 어떤 나는 이제 너무 어떤 연구자로 사는 거 힘드니까 어떤 회사 갈래 이거는 너무 단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게 처음부터 셋업을 할 때 내가 이걸 얼마나 관심을 가질 어떤 5년 10년에 걸쳐 가지고 얼마나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방향이냐 그리고 이게 커뮤니티에 얼마나 임팩트가 있을 수 있는 방향이냐 커뮤니티를 위해서도 있지만 내 개인의 생존을 위한 것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실제로 나중에 한국 사회를 정말로 서포트하는 방향이 맞느냐. 그래서 내가 나중에 연구 프로포저를 쓸 때 내 이기션으로서만 뿐만이 아니라 이게 당신들한테도 정말로 도움이 되는 방향이야. 라고 얘기를 내 마음에서 정말 양심적으로 할 수가 있냐. 그리고 저는 지금 이 방향이 그렇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 어떤 이기심도 있지만
그걸로 설득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여기 계신 분들은 실제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정서에 가까운 거예요. 괜찮나요? 그래서 그런 프로젝트를 이제 이 시간에는 같이 정의해 나갔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당분간은 미분기화랑 대수기화 랭귀지 셋업을 할 거예요. 할 거지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거는 저는 결코 이 언어들을 다 알아야지 뭘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정서가 아니에요. 그건 안 중요해요. 모르셔도 돼요. 근데 오히려 거기서 내 질문을 만드셔가지고 이런 관찰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틀어볼 수 있을까? 그렇게 던지시면 그 프로젝트들을 같이 정의하는 건 해드릴 용의가 있어요. 그 크레딧은 가져갈 생각이 없고요. 왜냐하면 그거 실제로 진행하는 것들이 일을 많이 하셔야 될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이 시간들을 만들어서 재미를 보고 여러분들을 나가실 분들이 나가시고 나중에 이제 뒤에서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나중에 이제 그 생각을 하는 거죠. 나중에 사람들이 한 이제 나 이제 당장 이제 커리어 한 2, 3년 개발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냐. 이 경우들을 보시라. 지금 이제 이 교수님이 계신데 한 5년 후에 이 교수님이 이때 이런 어떤 이제 햇병아리 시절이 있었다. 이거 하고 싶은 겁니다. 이 증거가 되잖아요. 이 시간은. 그렇죠? 그거를 만들어 놓고 싶어요. 괜찮나요? 그래서 흑역사들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프로젝트를 실제로 하는 과정에서. 그게 나중에 남들한테도 희망이 되잖아. 저 사람들 아무것도 모르는 순간이 있었구나. 그렇죠? 그거 만들고 싶습니다. 네, 혹시 제 얘기는 오늘 여기까지고요. 혹시 하실 얘기들이 있으시면 듣고 없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뭐 대단한 얘기는 아니고 그냥 MD 선생님 먼저 얘기하세요. 네. 저도 이제 저도 이제 그동안 이제 생각했는데 저도 그동안 한 달 동안 이제 필, 이직하기 위해 필기시험 보고 하면서 이제 여러 좀 방황을 했는데 저도 이제 갑자기 턱 듣고서 든 생각이 이제 매트릭이니 뭐 커넥션이 이런 얘기 했는데 이제 제가 일하고 있는 데서 이제 데이터를 직접 가공하고 이제 그걸 위로 올리는 과정에서 이런 번지르르한 매트릭 같은 거 왜 만드나 이런 생각을 이런 회의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살짝 좀 머리를 비슷하게 때렸어요. 이제 매트릭을 저기에서 그래서 so what 그, 그런 게 일단 먼저 들었고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데이터는 이제 숫자로만 돼 있는 건 이제 극히 적고 이제 다 텍스트니 어쩌면 머릿속에 든 것 같이 어쩌면 그렇게 비정형 데이터가 훨씬 많은데 이걸 이제 의미 있게 숫자로 끌어당기는 함수부터 이제 고민하지 않으면 매트릭이니 커넥션이 이런 번지르르한 걸 만들어봤자 이제 실용성이 별로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요 기하학 통계학에서 할 거는 이제 매트릭도 다 좋은데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흩어져 있는 데이터들을 어떻게 숫자로 의미 있게 끌어당길 수 있냐. 그리고 이제 그걸 이제 생활에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인사이트를 발굴할 수 있냐. 저는 이런 부분에서 좀 아직은 좀 방황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오히려 그렇게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데이터, 그래도 공개가 가능한 어떤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제 어떤 걸 해석하는 통계적인 방식이 있을 겁니다. 정보기하랑 전혀 무관하게. 그래서 그런 어떤 논문들이나 레퍼런스들을 이제 공유를 해주시면 그런 것들을 이제 정보기하적으로 해석해 나가는 것부터 생각을 해 나가면 되겠죠. 그 작업들은 이제 레퍼런스들을 공유를 해주시면 그러면서 이제 그것들에 필요한 랭귀지들은 이 시간에 하나하나 차근차근 같이 배워가면 되잖아요. 그 작업은 같이 해나갔으면 하고 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아닙니다. 정보기하 랭귀지 그냥 피상적으로 매트릭 어쩌고 커베 어쩌고 관심 없어요. 저도 관심 없어요. 수학이라는 거는 추상적이라는 건 결국 피상성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보통 어떤 대학원 초년차들이 몰라서 그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수학은 결코 피상적이지 않습니다. 되게 구체적인 예시에서부터 출발하고요. 사람들이 모두가 관심을 갖는. 그리고 이제 거기서부터 의미 있는 추상화니까 사람들이 그것들을 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추상성은 피상성과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그 추상성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내포하기 때문에 예시들을 포함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가치 부여를 하는 거죠. 통계학이라고 다를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혹시 또 다른 분들도 말씀하실 거 있으면 듣겠습니다. 리만기아 때는 좀 약간 들으면서 이거는 내가 뭘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딱 느껴지는 그 자유도가 그냥 딱 그 매트릭 선택밖에 없는데 이거는 뭐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데이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당장 그냥 이 수학 이 언어만 가지고 뭔가 할 수 있는 게 안 보이는데 그래도 정보기하는 좀 뭔가 좀 개인적인 프로젝트도 생각해보고 구체적으로 뭔가 따져보기 할 만한 자유도가 많은 것 같아서 좀 공부하고자 하는 좀 의욕도 좀 생겼고 좀 아무래도 네, 좀 앞으로 좀 구체적으로 뭔가를 좀 들고 올 수 있지 않을까 그냥 좋은 그런 희망이 듭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뭔가 레퍼런스들을 여기 계신 분들이 앞으로 들고 오시면 좋겠는데 어떤 센스를 들고 오시냐면 아무것도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오히려 거기서 어떤 거를 들고 오셔야 되면 욕망을 들고 오셔야 됩니다. 내가 이런 거 해보고 싶다. 이거 있죠. 내 욕망. 지식이랑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분들한테는 NLP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한테는 머신러닝의 다른 분야일 수도 있고, 뭐 비전일 컴퓨터 비전일 수도 있고, 아니면 통계학의 어떤 굉장히 어떤 클래시컬한 걸 수도 있고 다 괜찮아요. 근데 어떤 거는 스테이트먼트로서 명확하게 하시려고 애를 쓰셔야 되면 내가 이런 쪽으로 뭔가를 해보고 싶다 있죠. 연구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건 내 욕망이에요. 이 욕망은 굉장히 적나라해야 된다. 괜찮나요? 그거를 들고서 그럼 그 렌즈 하에서 다시 이거를 쳐다보면 거기서 이제 어떤 방향성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배워야 될 것들이 생겨 그거는 배우면 돼요. 그건 재밌게 할 수 있죠.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제 보통 근데 그렇게 물어보면 의미가 없습니다. 내 욕망을 명확하게 하지 않는 건데 해볼 만한 프로젝트가 뭐가 있냐? 그거 뭐 어떻게 알아요? 그거는 내가 해보고자 하는 거에서 의존돼서 나오는 성격이 가까운 거니까요. 괜찮죠? 네, 그래서 그 지식에 대해서 뭔가 아시는 가운데 들고 오시려고 어떤 부담 갖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뭐 알고서 답하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욕망에 대해서 서로 대화하면서 뭔가 만드는 게 그게 연구죠. 그게 재밌는 거고요. 역시 또 다른 분들도 말씀하실 거 있으시면 듣고요. 네, 더 없으신가요? 더 없으시면 오늘 얘기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시점부터는 이 기하학적 통계가 여러 가지들 개념들을 다루지만 그 각자의 어떤 프로젝트로 넘어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게 혹시나 대학원 진학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 당연한 각자의 프로젝트는 각자가 크레딧 다 가져가는 형태입니다. 잘 되든 안 되든. 그래서 거기서 어떤 오픈할 부분들 이게 되게 좋은 기회잖아요. 어떤 내 어떤 공부할 것들 그냥 이 시간에 그냥 공부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떤 발표하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 되잖아요. 어떤 공부하는 데 있어가지고. 흑역사 좀 나오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냥 오히려 이런 대화들을 하면서 저는 이 생각을 해요. 그 예를 들어서 아마레 선생님의 정보기하도 발전을 좀 시키고 싶고 그러니까 한국에는 지금 정보기하는 커뮤니티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대수기하랑 정보기하랑 연결하는 거 아직 굉장히 한국에서는 굉장히 먼 얘기고 한데 나중에 그런 각각의 전문가들이 어떤 뭘 쓰는 장같이 이 시간이 좀 발전했으면 하고 바라는 거거든요. 굉장히 길게 보고 생각하고 있는 어떤 부분이고 그러려면 여기 있는 사람들 잘 돼야 됩니다. 네, 오늘 랩코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